여러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비례신당 중에서는 현재 이 전국을 가르는 이슈 중에 가장 큰 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주제가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정치권과 수구 기득권 언론에서 조국의 강을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로 뒤덮인 윤석열의 강을 건너 검찰 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예, 저 영상 보고 돌아왔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뭐랄까 그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에 많은 그 여론조사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걸까요?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사회자께서 방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국 혁신당의 돌풍, 예고되지 않은 마치도 새로운 뭐가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날짜죠. 갤럽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돌렸는데 예. 39%가 국민의힘 비례정당이고 28%가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조국신당이 14%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녹색정의당이 1%, 나머지 건 언급하기도 싫은데 네. 녹색정의당이 1% 받은 건 지난 2020년 예. 21대 선거를 보면 녹색정의당이 9.67%였어요. 예. 더불어시민당 33.35%, 열린민주당 5.42%. 그럼 이거 다 합치면 43%예요. 예.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녹색정의당하면 29%, 30%도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냐면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마음이 언짢아서 되돌린 분들이 일로 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조국 돌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조국 돌풍의 진원지는 어디냐? 민주당이 잘못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패널이지만 우리 임세훈 소장 얼마나 훌륭한 청년 정치인입니까? 예. 네? 저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이것은 민주당의 정말 뼈아픈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몇 분들 아는데 물론 옆에 계신 우리 김 박사님도 컷오프도 했죠. 계속 괜히 컷오프를 얘기해가지고 나오게 해요. 컷오프 동지. 이런 훌륭한 자원들에게 기회조차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주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인들 저랑 친한 사람들 이 방송 보냐 니들 언제 한번 걸리면 니들 끝장날 줄 알아라. 어쨌든 이런 인간들이 추잡하게 그리고 정말 미개하고 야만스럽게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의 크나큰 실수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진보정의당의 잘못입니다. 불과 4년 전에 9.67%를 받았던 정당이 1%입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1%겠냐마는 물론 선거 당일을 가면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나 이 빠진 것들이 그저 조국신당이라고 하는 곳에 간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조국신당이라고 해서 간 건데 이것을 돌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 평론가들 보면서 제가 태백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근데 개신교 목사예요. 이런 거 찾아서 얘기를 하잖아. 이게 정확하게 제 생각은 돌풍이 아니고 지금 그런 잘못들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지 돌풍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그리고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 예상치 못한 돌풍이라고 직접 써주신 우리 전계환 작가께 우리 박승복 대변인께서의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요. 보면서 뭐야 이게? 저희 작가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이 잘못했다. 진보정당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라는 대체지를 찾았던 것뿐이지 특별히 돌풍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김종욱 박사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지표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MBC 패널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동일한 패널을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한 건데 2차 때만 하더라도요. 27% 정도의 분할 투표층이 3차에서 17%로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대 기득권 정당으로 이제 편입되는 층이 남아 있는 거고 17% 정도가 분할 투표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3지대가 오히려 따지고 보면 여지가 줄어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 줄어든 측면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의 문제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왜 민주당은 제대로 못 싸우지? 왜 정의당은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를 제대로 투영하지 못하지?라고 예. 하는 부분들의 불만들이 지금 조국신당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 조국신당이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 건 아니에요. 조국이라는 인물 한 명에 대한 것에 대한 지금 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물군들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인물군 자체가 소위 반윤연대에서 선명하게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다시 또 이건 흩어졌다가 다시 다른 형태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지금 반짝하는 지지율에 즐거워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소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가면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렴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과 반윤연대를 추구하고 있는 개별 정당들이 어떤 포지셔닝으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 단지 의석수에만 귀착돼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나중에 또 안 좋은 효과를 발생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잘 싸워라 예. 조국신당. 예. 뭐 아니면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례 지금 더불어 네. 뭐죠 민주연합 같은 민주연합. 경우도 예. 잘 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 그 힘이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비례정당의 투표율 상승으로 저는 직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런 바람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저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대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누가 이번 정권과 각을 잘 싸워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의 그 어떤 관심과 기대가 몰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양문석 예비 후보께서는 유일하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의 한 명으로서 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기가 조금 제가 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뭐 해야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양문석이 예.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선거에선 심판하고 예. 국회에선 탄핵하고 거리에선 타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가 양문석의 워딩이고 그 발표문이에요. 예. 전해철 의원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어떤 놈은 심판하고 탄핵하고 타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견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삼선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탱해 왔으니까 예. 조국 신당이 들어오니까 이놈 저놈 다 목소리를 높여서 선명성에 있어서 민주당을 압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180석을 줬는데 아무것도 내지 못했던 22대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거기에 대한 효능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자기 반성과 이 반성에 기반한 예. 선명한 투쟁 의지들을 이제 밝혀야 될 때다. 예.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도층 운운하며 예. 자신들의 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방기하고 외면했던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대체제가 되고 있는 조국신당 효과에도 민주당 내부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께서는 마찬가지로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목적과 목표를 잘 읽었다고 봐요. 조국 혁신당이. 네네. 이번 총선의 목표는 당연히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심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더불어민주당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메시지의 그 강도가 좀 매우 약하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탄핵이란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탄핵이란 말을 하면 역풍이란 이름으로 되돌아올까 두려워. 예. 탄핵의 티읕도 사실 그동안 잘 꺼내기가 두려워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3년도 길다. 딱 명료하잖아요. 이 예. 말인 즉슨 임기를 줄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도 길다는 얘기는 예. 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개헌으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 윤석열 정권에서 도저히 살기 싫다. 여기 빨리 내쫓아라. 어떻게 싸워라. 라는 게 국민의 요구인데 예.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화풀이? 어떻게 보면 만족을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닌가. 그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예, 예. 네, 그 인물 몇 명까지는 저희가 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평가가 어렵겠지만 예. 요 메시지가 국민이 듣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 이 말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거대한 야당의 의석으로 계속 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싸우고 돌파하고 뭐 한동훈도 끌어내리고 또 누구도 끌어내리고 이상민도 끌어내리고 계속 그런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